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전력의 재정 어려움을 이유로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교한 지 2년도 안 돼 위기에 봉착했는데 지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만큼 지역사회의 반발도 큽니다. 전남 지자체들이 남도학숙과 같은 공공형 기숙사를 운영 중인데 일부 시군은 있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택배 배송 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개교한 지 2년도 안 돼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재정 어려움을 이유로 정부에서 출연금 삭감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래에너지연구와 지역사회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입니다. 에너지 신소재와 수소에너지 등 5대 유망에너지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지난해 3월 건물 1동을 시작으로 학교 문을 연 만큼 앞으로 건물을 더 지어 2025년까지 학부생 400명, 대학원생 6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한전공대의 출연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이 출연하기로 했던 1,588억 원 규모의 출연금을 30% 이상 축소할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한전이 워낙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자구력 차원에서 전반적인 투자를 효율화한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출연금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캠퍼스 건설과 연구과제 수행, 교원 확보 등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마디로 설립 취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재정을 조금씩 아껴가는 건전화 방식보다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연금 조정해봐야 500억인데 1분기에만 벌써 6조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우리 전기료 인상 부분을 포함한 어떻게 하면 또 연료를 보다 좀 싸게 그 루트를 개발해서 특히 한국에너지공대 사업이 관련 사업 유치 등 지역 균형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역의 반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연휴 내내 비가 오락가락 지나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졌죠. 오늘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날이 점차 개겠지만 그 밖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늦은 밤까지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오전 중에 5mm 미만의 약한 비만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체전선으로 인한 비 이외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북서부에 최고 2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날이 흐리면서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요.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오후 들어서는 날이 개면서 낮 기온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광주 전남 학생들을 위해 서울의 남도학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 보니 경쟁이 치열한데요. 서울에 공공형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일부 시군은 공공형 기숙사의 존재도 모르고 있고 예산탓만 하며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4년 서울에 문을 연 남도학숙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학생 850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한 달에 16만 원만 내면 숙식이 가능합니다. 일부 대학교 기숙사 비용이 최대 48만 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 됩니다.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맨날 그 점심 저녁 메뉴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식비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루에 적어도 3만 원씩은 나오기 때문에. 서울 도봉구의 7층짜리 건물입니다. 여수시가 지난 2014년 25억 원을 들여 매입해 여수학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 출신으로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 7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취할 때는 부동산 계약하는 것도 되게 막 복잡하고 힘이 많이 드는 일이었는데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아예 그런 걱정이 싹 사라지니까. 인기가 많다 보니 매년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이 적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진구는 공무원들이 서울 사무소로 쓰던 공간을 학생들에게 내줬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관내고 졸업하는 여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그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죠. 순천과 고흥, 화순 등 6개 지자체는 서울도시공사가 만든 공공형 기숙사에 분담금을 내고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수도권의 지역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곳은 모두 9곳. 공공형 기숙사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들은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대부분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공공형 기숙사의 존재도 모르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제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도 한번 이제 검토는 했는데 너무 이제 예산 부분이라는 것이. 한번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현황도 한번 파악해가지고 수도권 대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또 우리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공형 기숙사가 없는 시군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인재가 가서 편안하게 공부를 하고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돼야 되는데 그런 루트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지자체들.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남해안 도서 지역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겪는 불편함 가운데 하나가 택배 배송입니다. 여수시가 섬 주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신북항입니다. 18kg 중량의 중형 드론이 긴급 의약품이 담긴 택배를 싣고 장공으로 이륙합니다. 이 드론은 실시간 위치와 현장 영상을 관제센터로 전송하며 18km 떨어진 섬, 궤도로 안전하게 긴급 의약품 택배를 배송합니다. 여수시는 현재 물류 배송 취약지인 도서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순환형 드론 배송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수 돌산 진모지구 드론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개도, 금오도, 송도 등 4곳의 물류 거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택배 해상 배송 거리가 30km이고 적재 중량은 8kg 수준입니다. 앞으로 고도화를 통해 배송 거리와 적재 중량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3년 내로 최대 거리 90km, 최대 중량 150km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실현된다면 여수에서 가장 먼 섬인 거문도까지 저희가 안전하게 드론으로 택배 배송이 가능한 시대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는 이번 사업이 내년부터 상용화되면 드론 모빌리티 영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과 함께 도심 교통, 항공, 항로 개발 등 드론 산업의 기반과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1차적으로 드론 자유화 구역이 선정이 되게 되면은 그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관광 분야에서부터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관광 투어리즘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도심교통 항공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365개 섬을 품고 있는 여수시. 육지와 섬을 공간적 제약 없이 연결하는 드론 택배가 드론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으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2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박금희 열사 유족과 5살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난 조사천 씨 유족 등이 참여했습니다. 80년 5.18 당시 사형 선고를 받고 이후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고 정동연 선생의 일주기 추모식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5.18 관계자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일주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5.18의 진실규명과 함께 5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리는 등 전 씨는 지난 26일부터 나흘 동안 사죄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힘겨운 중위권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신인 선수들은 당찬 활약으로 팀 내 비중과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162승을 거둬 역대 최다승 2위에 등극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주 한화 LG를 상대로 2승 4패로 위닝 시리를 내준 기아 타이거즈. 중요한 순간에 나온 실책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지난 28일 하루에만 4개의 실책을 남발했고 한화전에서도 초반 실책으로 기세를 내주면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기아의 대투수이자 꾸준함의 대명사 양현종 선수는 162승으로 KBO 통산 다승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앞으로 4승만 보태면 양현종 선수는 역대 선발승에서 은퇴한 송준우를 넘어 1위로 우뚝 서게 되고 이닝 부문에서도 2212이닝으로 역대 3위에 자리 잡는 등 프로야구 역사에 한 획을 긋고 있습니다. 기아의 신인 윤영철과 2년차 최지민은 인상적인 활약으로 신인왕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신인으로 5선발을 낚아챈 윤영철은 이번 달 4경기에서 모두 5이닝 이상을 던지면서 2승, 평균 자책점 3.15로 기아의 시즌 초반 버티기 행보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필승 개투진으로 자리를 잡은 최지민은 17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에다가 평균 자책점 1점대의 압도적인 피칭으로 팀 승리에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중위권 다툼을 하고 있는 기아는 이번 주 KT와 롯데를 상대로 상위권 도약을 위한 승수 쌓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승우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이 잇따르면서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때마침 독도새우라고 불리는 도화새우 20만 마리를 방류하는 행사가 독도 앞바다에서 열렸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도새우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도화새우의 서식지인 독도 앞바다. 풍성하게 자란 대왕군락에서 어린 새우를 호스를 이용해 흩뿌리듯 방류합니다. 지난해 말 독도 인근에서 잡은 암컷의 알을 부화시켜 6개월간 키운 건데 몸 길이 2-3cm짜리로 모두 20만 마리입니다. 독도 새우는 살이 단단하고 단맛이 뛰어나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청와대 만찬에 오르면서 유명세를 타 지금도 킬로그램당 2-30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8년부터 6년째 독도 새우를 매년 2-30만 마리씩 방류하고 있습니다. 독도 인근 지역에 어족 자원을 풍성하게 하고 또 어종 생태계 복원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올해는 행사의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내용을 싣는 등 역사 왜곡을 한층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정사실화해서 만드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평화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를 상대로 보이는 것들은 무언의 압력으로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라고 하고요. 경상북도는 앞으로 독도 새우를 보다 대량으로 방류해 동해안 명품 어자원으로 키우는 한편 독도 새우의 상징성을 부각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여행 가방이 무거우면 옮기기도 힘들고 또 공항까지 이동하는데도 불편하죠.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공항에서 숙소까지 자율주행차가 짐을 운송해주는 서비스가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제주문화방송 김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항 셔틀버스 정류장에 대형 승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차 문이 열리자 고객이 맡긴 짐을 싣고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자율주행 시작합니다. 운전자의 작동 없이 자동으로 핸들이 돌아가고 속도 제한 구간에서는 알아서 속도를 줄입니다. 관광객들의 짐을 공항에서 숙소까지 날라주는 탐나 자율차의 짐 배송 서비스입니다. 자율주행으로 공항에서 중문까지 캐리어를 배송해드리는 서비스고 이제 그 제주를 찾는 여행객분들이 좀 가볍게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짐 배송을 위해 차량이 커지면서 주변 장애물과 신호를 탐지하는 카메라 센서도 3인승 자율주행차에 비해 2배 이상 늘렸습니다. 탐나 자율차는 하루에 4번 제주공항과 중문 관광단지 안에 있는 호텔을 오가며 여행객들에게 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짐 배송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면 개당 5,000원의 보관료만 내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제주에서 여객 운수를 시작으로 짐 배송까지 확대하고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운행 노선이 중문 관광단지로 제한되고 운송 물량이 하루 20개밖에 안 되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순천 율촌산단 내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이 연내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천시는 누리호 3차 발사에서 세계 종합기업으로 참여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다음 달 투자 협약을 맺고 올해 안에 단 조립장 건립 공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7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6호기부터 율촌산단 단 조립장에서 발사체 조립과 시험 평가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지역 환경단체가 멸종위기종인 수달의 서식지 조사와 로드킬 예방을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멸종위기종인 수달의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24일까지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광주에서는 수달 9마리가 광주천과 영산강변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로드킬 예방장치나 수달에 대한 현황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LH 광주 전남 지역본부는 어제 민간 신축주택 884가구를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매입 대상 주택은 광주시와 목포시, 순천시와 여수시의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접수기한은 오늘부터 오는 7월 1일까지고 서류 심사와 매입 심의를 거쳐 매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간 신축 매입 약정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건축 예정인 주택에 대해 사전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뒤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광주 영암간 초고속도로 건설추진위원회는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한 용역비 예산 확보 등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제출했습니다. 추진위는 건의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호남권 핵심 공약인 한국판 아우토반의 임기 내 성과를 위해서는 올해 설계 용역비 확보가 절실하다며 오는 2026년 착공을 위해 홍보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붕괴와 침수, 시설물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 건설 공사장 15곳으로 다음 달 말까지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방 장비 확보 여부와 관리 실태, 붕괴나 추락 위험 요인 등으로 광주시는 자치구와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하늘빛은 흐립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늦은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 살펴보시면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오늘 밤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지나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오늘 오전 중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 북서부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오후 한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최고 20mm가량입니다. 오늘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출근길 짙은 안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요.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오후부터는 날이 개면서 어제보다 6도 이상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4도 예상되고요. 완도에서는 한낮 기온 21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곡성과 구리의 한낮 기온 27도로 낮 동안에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